톰은 금방 짐을 꾸렸다. 작은 집이라 뱃사공들이 신는 부츠와 빨간 플라넬 셔츠를 찾으러 멀리 갈 필요도 없었다. 빨간색은 벌목꾼들이 제일 좋아하는 색이다. 빨간 플라넬에는 신비한 힘이 있다고들 하는데 땀이 잘 흡수되니 건강에도 좋고 편리하다는 이야기다. 덕분에 벌목꾼 무리마다 붉은 새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비율이 상당히 많았다. 우리는 여기에서 낡고 물이 새는 배토를 타고 장대를 강바닥에 박아 배를 미는 방식으로 밀리노케 강을 2마일 건너 톰의 부친댁으로 갔다. 페놉스코 강의 그랜드 폭포도 우회하고 배토도 더 나은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였다. 밀리누켓은 수심이 얕은 작은 강으로 모래로 이루어진 강바닥에는 칠성 장어나 서커의 집이 잔뜩 있었고 사양지 집도 줄지어 있었다. 그래도 파울로의 말에 따르면 동명의 호수와 이어지는 하구를 제외하면 급류는 없는 모양이었다. 당시 파울로는 목초지와 이 강에 저지되어 있는 작은 섬들에서 자생초, 그가 부르는 대로라면 골풀과 붉은 토끼풀 베는 일을 했다. 우리는 강의 양편으로 풀이 납작해진 곳을 발견했다. 톰은 전날 밤 무스가 누웠던 자리라며 이 목초지에는 무스가 수천 마리 있다고 말했다. 밀리누켓의 올드 파울러 농장은 메코슬린의 개간지에서 6마일, 마타왑케그 포인트에서 24마일 떨어진 마지막 집이었다. 더 북쪽에 있는 유일한 개간지는 스와드너 훈크의 깁슨 농장이었지만 유지에 실패해 버려진 지 오래였다. 파울로의 부친은 이 숲의 주민 중 가장 연장자였다. 전에는 이곳에서 몇 마일 떨어진 서쪽 지류 남쪽에서 살았는데 16년 전 그곳에 지은 집이 파이브 제도 북쪽에 지어진 첫 번째 집이었다고 한다. 우리는 말이 끄는 썰매에 새 배토를 싣고 여기에서부터 2마일 육로로 이동해 페놉스코 강의 그랜드 폭포를 우회할 생각이었다. 어린 나뭇가지로 만든 썰매는 도중에 마주치는 바위들을 넘기 위해 필요했다. 하지만 그 전에 말들을 잡아 데려오려면 두어 시간 기다려야만 했다. 먼 나무 밑동들 사이에 풀어놓았지만 말들이 더 멀리까지도 돌아다니기 때문이었다. 마침 이 계절의 마지막 연어가 막 잡힌 때라 절이기 위해 병에 넣어둔 연어도 아직 신선했으므로 우리의 텅 빈 솥을 넉넉히 채울 수 있었다. 이것으로 소박한 숲속 식생활 입문이 끝났다. 파울러 일가는 처음 기르기 시작한 양떼 중 9마리를 불과 일주일 전 늑대 때문에 잃었다고 했다. 살아남은 양들이 겁에 질린 모습으로 집 주위에 몰려와서 어쩔 수 없이 나머지 양을 찾으러 가보니 찢겨서 죽은 양 7마리와 아직 살아있는 양 2마리를 발견했던 모양이다. 살아있는 양은 집으로 데려왔는데 파울러 부인의 말에 따르면 목에 긁힌 상처가 있을 뿐이었고 그것도 핀에 찔려서 생기는 정도로 그보다 심한 상처는 발견되지 않았단다. 부인은 목에 털을 깎고 상처를 씻어준 뒤 연고를 바르고 양들을 다시 밖으로 내보냈다. 하지만 이 양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사라졌고 그 후로 발견되지 않았다. 알고 보니 양들은 모두 중독된 것으로 죽은 채로 발견된 양들도 즉각 부풀어 올라서 가죽도 양털도 건지지 못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늑대와 양의 우화가 생각나고 오래된 적대 관계가 여전히 존재함을 확신할 수 있었다. 이번에는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부를 필요가 없었지만 말이다. 문 옆에는 다양한 크기의 철제 덫이 있었다. 늑대, 수달, 곰을 막기 위한 덫이었다. 동물들의 힘줄을 끊기 위해 자잘한 톱날이 아니라 큰 갈고리로 만든 것이었다. 늑대는 독을 넣은 미끼로도 자주 잡힌다. 흔한 산골식 식사로 점심을 먹고 나자 드디어 말이 도착했다. 우리는 배토를 물에서 끌어내 버들까지 썰매에 묶고 짐도 던져 넣었다. 그리고 운반은 사공들과 썰매 운전을 맡은 톰의 남동생에게 맡기고 앞서서 걸어나갔다. 양들이 죽었다는 야생의 초원까지 이어지는 길이었지만 말을 타고 여행하기에는 그 어디보다 험난한 길도 일부 있었다. 바위산인 탓에 폭풍에 휘말려 요동치는 배처럼 썰매가 튀어올랐다가 미끄러졌다가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가 부서지지 않게 하려면 사람이 거친 바다를 향해하는 키잡이처럼 고물 위에 서 있을 필요가 있었다. 우리가 이곳을 지나간 방법은 대충 이랬다. 썰매의 활주부가 3에서 4피트 높이의 바위에 부딪히면 썰매가 뒤로 밀려나감과 동시에 위로도 튀어오르는데 말들이 계속해서 끌고 있으므로 썰매가 바위 위로 올라가 바위를 넘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길은 먼 옛날 한 인디언이 폭포를 피해가려고 배를 옮겼던 흔적을 따라 만든 것인 듯 했다. 2시경, 앞서 걷고 있던 우리 앞에 폭포 위에 강이 나타났다.